지금 이 시대를 윤석열 시대,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윤석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고풍스럽다. 그러니까 그 산업화 시대 그쯤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윤석열 시대, 이렇게 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윤석열처럼 말하고 윤석열처럼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그 주변에서 눈에 띄는 겁니다. 비슷한 현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초록색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피부색이 좀 노랗지는 않지만 황색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인종이기 때문에 초록색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초록색은 물건에는 쓰지만 옷으로는 잘 만들지 않는 그런 색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가 초록색 옷을 입으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초록색 옷을 입은 여자들이 적지 않게 보였습니다. 이거 비슷한 그 심정의 발로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 시대의 새로운 풍속도, 이게 이제 카핑 윤석열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영어를 많이 쓴다 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도 영어를 좀 쓸 때가 있는데, 우리 모두 될 수 있으면 그때 이게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을까 해서 될 수 있으면 바꿔 쓰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영어를 이야기해야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떤 일을 할 때 한 가지 그 과정으로 끝을 낼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한 개의 프로세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잘 쓰는 용어입니다. 한 개의 프로세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한 개로 할 수 있는 것을 셋으로 나눠서 하는 그 3단계 프로세스로 하는, 이게 윤석열 스타일이다. 그거를 윤석열을 베끼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 이런 게 보여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69시간을 가지고 아주 큰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69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69시간 하고 빰 때린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다. 이번 정부가 이렇게 한다. 충격적으로 국민에게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다. 이렇게 나왔지만 그게 그 관계 장관, 그리고 결국 정부, 또 위원회들도 통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서 나온 거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 69시간 MZ 노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니까 MZ 노조가 찬성하겠지. 그런데 안 했지 않습니까? 여론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2단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딱 나타나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내가 취소한다.
이런 겁니다. 2단계. 그래 이제 1단계에서 윤석열이 이렇게 찬란한 빛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2단계에서 찬란한 빛을 받기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몰랐다는 것인가? 뭐 문제점을 막 지적하면서 하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취소한다 하고 나온 게 시원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3단계는 다시 윤석열 대통령 쪽에 해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최종 발표가 아니었고 그냥 플랜 이런 거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다시 한번 또 기사회생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3단계가 끝났습니다. 성과가 뭐냐? 그 3가지 소원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자, 파이가 생긴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떤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그 네 코에나 붙여라 해서 파이가 코에 붙으니까 3번째 소원은 파이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끝이 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가 없다. 오직 과정이 있는데 과정을 통해서 국민 분열만 시켰다. 정부에 대한 불신만 높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단계 단계마다 윤석열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3단계를 다 수행을 했다. 맨 처음에 빰하고 69시간 이야기를 할 때 그 효과를 윤석열이 누리려고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취소한다. 그때도 역시 아주 품위 있게 권위적으로 윤석열이 그 효과를 누리려고 했다. 3번째, 이거 최종안이 아니었고 쟤들이 이렇게 해낸 거다.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는 것도 윤석열이 효과를 누리겠다고 했지만 3단계는 무엇인가? 우리 국민이 봤을 때는 윤석열은 권위로 누르고자 했지만 국민이 봤을 때는 윤석열이 깨갱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튼 이 69시간이 이렇게 갈 것이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어떻든 3단계 프로세스를 우리가 봤습니다. 카핑 윤석열. 누구냐? 바로 원희룡 장관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지하철 무정차 이걸 빰하고 내놨습니다. 물론 위원회를 통해서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여론이 곤두박질 치니까 내가 취소한다. 똑같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단계 그거 위원회 아니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고위 공무원이라면 하지 않는 일입니다. 윤석열이 하니까 원희룡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만연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합니다. 너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 국정 운영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국민이 이 맥을 짚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개의 프로세스를 대단히 복잡하게 가는 걸 즐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로 나눠서 실행을 한다. 물론 본인들도 이거 숨이 턱에 차서 허덕허덕 하면서 이렇게 끌려가서 결국은 도로 삼켜버리는, 없었던 걸로 만드는, 그리고도 그 앙금은 남는 이런
아주 최악의 수를 두고 있는 건데 국민은 이 3단계를 3단계로 안 봐준다.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고 무슨 별난 것인 줄 아는 그게 젊은 이준석이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다들 정치는 다른 화법을 쓴다, 다른 언어를 쓴다고 하는데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국민은 그런 겁니다. 1단계에서 윤석열 네가 잘못했어. 2단계에서 윤석열 네가 잘못했어. 또 잘못했어. 3단계에서 역시 윤석열 네가 잘못했다 하고 그저 한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데미지가 300%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만큼 나쁘다, 틀렸다는 평가가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성과 1, 2, 3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니까 딱한 것입니다. 결국 왜 이런 일을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우리가 뭐 여러모로 저 사람은 매번 저런다 이러고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카핑 윤석열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럴까? 이걸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지지율을 올릴 욕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이외에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또 뭐 다른 이런 사람들은 다가오는 그 대선에서 대선 지지율을 이런 걸 통해서 올리고 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1인 쇼, 기획된 1인 쇼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능해서 그런가, 또 하나는 외계인, 국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소위 안드로메다형이어서 그런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무능하다 하는 것은 뭘 해서 내놓기만 하면 아주 저급한 것을 내놓는다. 이런 것이고 이 외계인형, 안드로메다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혀 시작부터 국민하고는 딴 세상 소리를 하고 그런 짓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다. 이게 대선을 노려서 카핑 윤석열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국토부 장관 주재, 대통령과 정부, 지금 현직의 장관인 주제에 해외에 가서 한국 대표 노릇을 합니다. 한국 팀을 이끌고 동구권 가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이걸 보면 요 비슷한 카핑 윤석열을 하는 사람이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유럽 쪽에 가서 똑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행세를 했고, 홍준표 시장도 동남아에 갔습니다. 지자체장 주제에 해외로 나돌면서 이렇게 자기 이미지를 쌓아가고 또 이런 기획 쇼를 하고 있다. 그냥 한 개의 프로세스로 될 일을 3단계 프로세스로 하는 이거를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과일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 과일 상자에 과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자, 1지점에서 2지점으로 옮긴다 하면은 잘 들어서 옮기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1인 기획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튀게, 눈에 띄게 해볼 수 없을까? 이건 내가 했다고 이름 붙여놓고 뭐 남다른 짓을 해볼 수 없을까? 그래서 이 과일 상자를 휙 던집니다. 1에서 2지점으로. 할 필요 없는 짓인데 그냥 던지는 겁니다.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자가 찌그러지고 안에 있던 과일이 튕겨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생길 걸 몰랐다는 이야기인가? 단지 쇼 한번 해보겠다는 열정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과일 상자가 이렇게 찌그러지고 과일이 튀어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과일 상자가 찌그러지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라. 이 과일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 과일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막도록 조치를 해라 하고 이 2단계를 가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구겨진 상자도 좀 문질러 펴고 흩어진 과일도 주워서 닦아서 담고 하면서 이걸 잘해라. 이게 3단계입니다. 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그리고 정부, 그 최고위에 있는 이런 기관에서 인간이 덜 떨어져서 아니면 욕심이 과해서 해야 할,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팀목 삼아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렇게 달고 싶은 꽃이 많아서 머리에 꽃을 잔뜩 달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장관이니 지자체 장이니 이런 사람들은 저 윤석열 나가면 그 자리 내가 가야지 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3단계 프로세스, 그냥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어렵게, 그리고 결국은 망쳐버리는 이런 것을 즐겨 하는 것은 그가 외계인 안드로메다형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원희룡, 또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래 이런 거 가지고 정치권에서 사람들, 국민들의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던가? 그건 아닌데 워낙 엉뚱하게 윤석열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런 인물이 그런 형식으로 대통령이 되는 걸 보니까 아마 크게 대우각성을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윤석열처럼 살자. 나도 윤석열이 되자. 이렇게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런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들이 윤석열을 존경하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내가 윤석열과 동급이다. 이거는 윤석열 치워버려, 내가 정하면 되는 거다. 홍준표 시장도 얼마 전에 방송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부터. 그러니 이들도 윤석열이 깡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구나. 우리 국민들이 눈치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깡통을 대하는 방식, 그것도 여러분이 잘 보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깡통을 발로 차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깡통을 발로 찬다. 여러분은 윤석열이라는 깡통을 발로 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깡통을 발로 차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은 발이 닿는 거리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그들이 윤석열은 깡통이다. 그러면서 내가 윤석열이 있는 그 자리는 내가 있어 마땅한 자리다. 이런 의미로 동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깡통을 대고 발로 차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과연 깡통을 차고 있는 자들은 정말 그것이 걸맞는 위치에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이 볼 때는 깡통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